새 교육부, 새 정권이 교육부를 통해서 국정교과서로 만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안에 이 역사 부분이, 현대사 부분이 비중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저항 중심의 역사, 문명 건설보다는 운동권 중심의 역사관,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잘못은 덮어주는 방향으로 서여졌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교과서로 배운 초등학생들이 자라서 군대에 가면은 과연 총을 들고 누구하고 싸워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가 공무원이 되고 군인이 된다는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누가 적인지, 무엇이 선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알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회교과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이 불가능,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이것은 폐기되어야 할 교과서입니다. 폐기되어야 할 교과서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분단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 외상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로 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임시정부와 미소 공동위원회가 협의하여 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이므로 북한에서는 4.13 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남로당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으로부터 지령을 받았어요. 찬성하라고.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 지령을 받고 와가지고 갑자기 표변했습니다. 신탁통치 찬성. 이렇게 함으로써 공산주의 운동이 한국에서 약화되는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산주의자는 소련의 하수인이구나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갈등을 겪었다. 50대 50으로 나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압도적으로 신탁통치를 반대했다. 우리가 지금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또 신탁통치, 우리가 또 제2의 식민지냐 반대했다는 사실을 여기에 적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사실상 정부 역할을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고 적었으면은 당연히 분단의 책임은 소련에 있다라고 적었어야 합니다. 왜냐? 정부 역할을 하는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정권인 거예요. 정권이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하는 겁니다. 사조직이 토지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단 책임 소련에 있다. 특히 스탈린이 45년 9월 20일 소련군에 지시해가지고 북한 지역에 공산정권을 세운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분명히 해야 분단의 책임을 학생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흐려놓았습니다. 의도적으로 흐려놓았어요. 또 그 다음 대목이 이렇습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로 인하여 한반도가 분단될 것을 염려한 김구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미 분단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한반도가 분단될 것을 염려한 한국이 정권을 세우는 것은 북한이 이미 정권을 세워졌으니까 우리도 선거를 통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대응 조치로서 한 거지, 분단의 책임은 북한이 먼저 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 흐릿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김구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북한 지도자를 만나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한 것이 좋은 일인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일이었다라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국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입장이 됨으로써 김구의 노선은 실패하였다. 이렇게 적어야죠. 이렇게 또 씁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재헌국회는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개성한 재헌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수립이란 말을 빼버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재헌국회가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쓴 것이지 그 나라 밑에 있는 뭐 사법부, 행정부 중에 하나인 정부가 쓴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계급을 일부러 강등시키려고 한 기술입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수립된 겁니다. 그 국가에 정부도 소속되고 사법부도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정부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교과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라 이름을 정하고 헌법을 정했으면 그게 국가지. 이게 무슨 정부의 한 기관입니까? 38도선 이북에서는 1948년 9월에 최고인민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북한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럼 이 교과서에 의하면 한반도에서는 정부와 정권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고 합법 국가이죠. 왜 대한민국이 국가임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집요하게 부정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죠. 상대적으로 김일성 정권을 정당화시키려는 노력이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1948년 12월 국제연합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 감시하의 선거로 성립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그러니까 국가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은 국가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국가가 아니죠. 물론 영토, 국민, 주권이 없었으니까 국가가 아니죠. 상해 임시정부를 국가로 만들려다가 보니까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해야 되겠다. 이걸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과 이 교과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깎아내리기가 이 교과서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든 주류 세력, 자유민주 세력에 흠집을 내는 게 이 교과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운동권 교과서죠. 운동권. 민주투사 전용 교과서겠죠. 올바른 민주투사가 아니죠. 공산주의와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투사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하면서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로 했다는 겁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1996년에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김영삼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니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일제 때 지어진 이름이니까 없애야 된다면은 국민만, 헌법에서 국민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한자어가 맞습니다. 민주주의, 일본 사람이 만든 겁니다. 민족 이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은 그냥 두고 유독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다? 이게 잘된 일입니까? 올바른 국민을 만들어내는 기초가 되니까 국민학교가 맞죠. 초등학교보다는 국민학교가 더 좋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6.25를 어떻게 이 교과서가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 화가 나서 아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첫째, 6.25 남침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6.25 전쟁, 6.25 전쟁 이럽니다. 거기 남침이란 말이 넣으면은 무슨 감옥에 가는 일이 생깁니까? 왜 6.25 남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략해왔다.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하기 위하여 이렇게 적어야 되죠. 무력으로 통일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공산화 통일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독재 체제로 만들려고 한 것이니까 무력으로 적화 통일이라고 적화를 넣어줘야 되고 6.25 전쟁 앞에 6.25 남침을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이 지도를 그리면서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미군이란 두 글자가 없습니다. 미군이 우리를 도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미군이 없어요. 미군이. 어떻게 적느냐 이렇게 적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국제연합은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군대를 대한민국에 파병하고 물자를 지원하였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대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조력을 했다고요? 국군 맞습니다. 근데 국제연합군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좀 미군 아닙니까? 미군. 굳이 미군이 고마운 일을 했다는 것을 지우기 위해서 국제연합군, 유엔군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유엔군 병력의 95%가 미군이었지 않습니까? 미군. 약 6만 명이 전사하는데 그중에 5만 4천 명이 미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원천적으로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연합군이라는 말을 쓰면서 관로하고 미군 중심의 16개 참전국이라는 말까지도 쓰지 않습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북쪽으로 전진하자 국군과 미군을 주력으로 한 연합군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이때는 거의 미군과 영국군이었으니까 국군과 미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 전쟁에 개입하였다. 중국군이 북한을 도와 전쟁에 불법 개입하였다 해야 되죠. 불법. 침략하였다 해야 되죠. 중국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침략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유엔이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했습니다. 유엔 결의로서. 계속 국제연합군입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 그런데 상대는 또 북한군, 중국군이라고 이렇게 꼬박꼬박 써줍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4.19 혁명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이승만과 이계붕은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 부통령 선거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계붕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통령에 당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게 아니에요. 왜냐? 이승만은 단독 후보였습니다.
라이벌인 조병옥 씨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투표로 당선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당선되게 돼 있었어요. 이승만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 선거한 것처럼 오해를 줍니다. 오해를 줍니다. 이것도 이승만 지우기의 한 방법입니다.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역사 왜곡의 압권은 이 대목입니다. 5.16 군사정변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 그 당시에 감군 계획이 있긴 있었어요. 감군 계획, 군대를 병력을 좀 줄이려고 한 감군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 왜곡도 참 심한 왜곡입니다. 박정희 등 군인들이 들고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무능이고 혼란이었습니다. 특히 장면 정부가 무능하니까 또 장면 정부가 분열되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고 데모 천국이 되었습니다. 국민학생도 데모하고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도 하고 밤에 좌익들이 횃불 데모하고 좌익들이 숨어있다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피로써 이 나라를 지킨 국군이 등 뒤에서 좌익 세력이 준동하니까 이러다가는 나라 망하겠다라고 판단하고 동시에 너무나 무능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국민들이 군인들이 나와서 좀 질서를 잡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당일날 미국 정보기관이 거리로 나온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6명이 쿠데타를 찬성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마치 국민들이 자기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참 악랄하게 왜곡해서 쓰고 있습니다. 악랄하게. 그러니까 장면 정부는 잘한 일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꽤 했다. 무능과 사회 혼란도 없었다.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장면 정부 시절에 전국의 언론기관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300개 넘었습니다. 사이비 기자가 아주 국민들을 등쳐먹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태가 1, 2년 더 갔으면 대한민국 그때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박정희를 설명하는 데는 이승만도 마찬가지인데 독재 정치란 말을 여러 번 씁니다. 독재 정치. 장기 집권, 독재 정치.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독재보다 훨씬 더 극악한 전체주의 수령 독재인데 그렇게 쓰고 있는지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주 사태에 대한 기술도 이게 부정확합니다. 광주에서는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던 학생들을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학생들이 계엄군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다 하는 것도 같이 써야죠. 계엄군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을 향해 총을 쏘았고 이에 맞선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하였다. 시민군도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응사했다라고 써야죠. 그러나 계엄군의 진압으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군인과 경찰관 2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는 것도 써야죠. 그런데 북한에 대한 기술이 잘 없어요. 북한이 이른바 주체사상을 내세워가지고 수령 독재체제로 갔다. 역사상 최악의 인권 탄압이 자행돼가지고 강제수용소에 20만 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다.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다. 대기근 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황장엽 선생이 한국으로 탈출을 했다. 국군 포로를 6만 명이나 불법 응조했다. 천안함 폭치뿐만 아니라 1.21 사태를 통해서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다. 미얀마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나라 장차관급 17명을 죽였다. 대한항공을 폭파해가지고 근로자 115명을 죽였다. 이거 써야죠. 북한한테 불리한 것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불리한 것을 과장했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라는 대목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경제사정의 악화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 및 물자 부족, 식량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죠. 북한은 수령 독재주의로 가고 내부적으로는 자유를 억압을 해가지고 상업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없다. 그리고 핵 개발하다가 외부로부터 대북 제재를 당해가지고 에너지 및 물자 부족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써야죠. 그냥 평이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량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원인을 알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이 뭡니까? 왜를 가르치는 거죠.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가르치는 게 교육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 자, 그렇게 해놓고 이 김대중에 대해서 김대중 등 이 남북 대화는 또 길게 소개합니다. 북한의 잘못은 덮고 간단하게 문제 지적 정도로 끝나고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은 대립과 갈등으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와서 남북 간 화해와 교류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과 2007년에는 남북한 정상이 만나 통일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남북한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요 정도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딱 요 정도입니다. 핵 개발과 장거리 발사 시험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가장 핵심인 수령 지배 체제, 그것도 세습 체제의 문제점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은 개성공단 시드니 올림픽 대회 남북한 선수단 동시 입장, 유선가족 상봉, 제1차 김대중, 김정일 회담 사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은 주변 나라들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내야 할까? 아니, 자기 나라 역사 왜곡해놓고 주변 나라들이 역사 왜곡을 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학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는 국민들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방향으로 역사를 쓰는 게 보통인데,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면,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교육부 사회 6학년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 과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반공투쟁, 서울올림픽, 새마을운동, 이런 거는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하고 북한의 악마적 정책은 덮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교과서를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누가 만든 나라냐? 민주투사들이 만든 나라다. 김구가 만든 나라다. 김대중이 만든 나라다. 이렇게 인식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6학년 부모들이 이 사회교과서를 읽고 학생들한테 따로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외손자가 6학년이 되었으니까 별도로 제가 교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듣다가 선생이 이렇게 가르치면 꼭 질문을 하라고 질문지까지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